신종의 마켓뷰입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아무래도 수출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수출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찾아봐야 실적 시즌에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네요, 여기서. 네, 원래는 제가 이베스트증권에 속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참 괜찮은 인재로 제가 다른 하우스에 뺏겼는데 오늘 뭐 좋은 얘기 그리고 좀 챙겨봐야 될 얘기들 나눠볼 텐데요. 주제를 보면서 한번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압기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주도 섹터들이 있는데 이 변압기도 사실은 은근슬쩍 아니면 드러내놓고 상당한 어떤 주도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먼저 좀 챙겨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내 전력 설비가 아니면 이 수출이나 수주가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좋게들 보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수주 현황을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수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미국향으로 특히 수요가 증가를 해가지고 27년, 28년에 인도받는 물량들을 지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중대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언제 인도를 하냐가 업황의 또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3년인데 27년, 28년에 고객들이 받아도 되니까 지금 우리 주문을 받아달라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변압기 리드 타임이 보통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을 하고 발주받는 그 리드 타임이 1년 정도인데 지금은 전사적으로 봤었을 때 한 2년까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수주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업황이 상당히 호조인 게 틀림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들 실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세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요. 근데 업체별로 실적 개선 시점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네.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빨랐고 가장 느린 게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도 지난 2분기 실적, 23년 2분기 실적을 마지막으로 네. 매출액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나타나는 저는 이제 가속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속성장. 예, 그 국면이 이제 다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렉트릭 이렇게 세 개의 업체가 주요 소위 말하는 주도 업종으로 전력 설비 쪽에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2027년 어쩌면 2028년까지의 변압기 주문을 받고 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사이클이 왜 시작이 됐는지 그래야 정말로 27년 내지는 또 그 이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왜냐하면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왜 이런 변압기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시작된 이유를 안다면 뭐 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압기 사이클이 언제 시작됐냐라고 하면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2022년 사이클의 진앙지는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근거에 깔린 수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 인한 신규 수요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느라 생기는 교체 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나 노후화된 전력기기 이런 이슈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근저에 쌓여있던 수요를 폭발시켰던 게 뭐냐라면은 인프라 법안입니다. 그래서 21년 11월에 인프라 법안이 발표가 되고 통과가 되고 나서 변압기 수익 금액, 그러네요. 미국의 변압기 수익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검은색 선인 미국 변압기 수익 금액이 22년 초부터 크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미국에서 변압기 쇼티지다 보니까 한국까지 넘어온 게 22년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인프라 투자법 그게 네. 이제 통과가 되면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조달이 안 되니까 한국까지 왔다. 그럼 네. 한국 말고 다른 나라도 있는 건가요? 미국의 수입 비중을 보면은 50%를 차지하는 게 멕시코. 멕시코. 그 다음이 캐나다, 그 다음이 중국, 한 6% 정도가 한국입니다. 아, 그럼 100에서 6%만 한국인 거예요? 네. 야,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 이 MS를 넓히면서 네.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다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그냥 한국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품목별로 좀 나눠봐야 아. 되는데 변압기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형 변압기는 우리가 전봇대에다가 매다는 주상 변압기인데 이거는 마켓 셰어를 많이 뺏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미국 시장에서 소형 변압기가 점유율이 0%였는데 지금은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거를 뺏었기 때문이죠. 아, 중국이 또 모멘텀이네요. 네, 그래서 미국이 중국 변압기 못 믿겠다, 쓰니까. 안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비중이 내려가고 한국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중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변화가 관측되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중대형 변압기는 변전소에 들어가는 거고 대당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미국 업체들이 중국 거 못 믿으니까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사실 중대형 변압기는 반사수혜가 지금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구나. 중대형이 우리가 보통 자동차도 소형차보다는 중대형차를 팔아야 네. 마진도 좋아지고 볼륨도 네. 커지고. 근데 이제 그 경쟁 상대가 이 캐나다와 이 멕시코라고 하면 또 근거리에서의 가격 경쟁력이나 이 맞습니다. 운송비도 있기 때문에 뚫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형부터 들어가면서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MS를 잡아가는데 그러면 이 MS를 늘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22년에 시작됐으면 보자 벌써 23년이니까 1년에서 2년 가까이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변압기도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 사이클이 또 언제 끝나는지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또 MS를 잡아가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점쟁이처럼 딱 뭐 27년에 끝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네. 사실 그러기에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렇죠. 지난번 사이클이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냐라고 보면은 03년에서 08년 동안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제 사이클이 하락을 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트 사이클이 6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기기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캐펙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2년 차인 지금 사이클로 봤었을 때는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포트를 냈었을 때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좋다라고만 말씀드리기에는 벽이 느껴졌어요. 좋으면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아지냐. 어디까지 왔냐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4개의 국면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변압기 사이클은 여름에 와 있다. 여름 네. 뜨겁다. 네, 2분기 그러니까 6월, 7월을 기점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의 차이는 영업이익률이에요. 네. 봄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고 매출액도 증가하지만 저가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마진이 정체가 되는 게 봄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를 받아놨던 것들을 해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게 여름의 특징입니다. 근데 국내외 전력기기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모두 다 그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익 상승이 나타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봤었을 때 여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주가는 이렇게 봄에 일단은 팍 튀지만 이 OPM 즉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여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꾸로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변압기는 네. 지금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있으면 가을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 지표가 하락하는 시기인데 변압기 산업에서 선행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전력기기 신규 주문자 건수로 삼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이클 때도 이 건수 자체, 그러니까 인덱스가 한 3개월 정도 빠지고 나서 실제로 변압기 가격이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전력기기 신규 주문자 건수가 지금 계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행 지표가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 돈을 많이 쓰냐, 캐펙스 지출 규모를 봤었을 때도 매분기 이제
트래킹을 하는데 그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 데이터로 봤었을 때도 지금 여전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에 사이클이 6년이었다. 그리고 예전보다 짧았다 하더라도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여전히 뜨거운 여름을 향유할 때이고 그렇게 네. 보면 지금 변압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좀 있으면 뭐 조금은 시간이 있지만 실적 시즌이면 그때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거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변압기와 관련된 관련주 네.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예. 국내에서는 이제 중전기기 3사라고 해서 중전기기 3사. 네, 현대일렉트릭, 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형 변압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재룡전기라는 그 회사가 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가 그렇게 주가가 네. 좋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뭐 마지막 질문에서는 이 전체적인 섹터를 보면서 한번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유틸리티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좀 좋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네. 우리가 이 전력, 뭐 전력기기 뭐 이러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또 한국전력이지 않습니까? 유틸리티의 대장주인데 뭐 대장주 역할을 사실 잘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전력이 3분기에는 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적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게 드디어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근데 또 관심들은 에이, 그래 봐야 네. 일회성이고 내년에 가면 또 뭐 안 좋은 악재들이 많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래도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치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3분기에 흑자 전환되는 거는 그냥 계절적인 흑자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 8, 9월 이제 냉방 수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 판매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되는 거지 사실은 한국전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4년 내년이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시차를 두고 한국전력 손익계산서에는 내년부터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비용은 증가를 하는데 매출액을 늘릴 수 있냐? 전력 판매량은 GDP 성장률 따라가는 거고 그럼 전력 요금을 봐야 되는데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4월에. 예, 그 전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겁니다. 야. 그 이후에 가능할 거냐라고 보면은 그것도 사실은 미지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력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은 물가 상승률을 또 자극을 하니까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한국전력이 사실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남는 거지. 네,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작년과 같이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이슈가 하반기에 네. 남은 하반기에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식 쪽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 채권이나 크레딧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일드가 높으니까. 네, 한전에서 한전채 발행하면은 다른 뭐 금융회사라던가 네. 뭐 일반 회사채 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한전 어떻게 해요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한전채가 발행이 되면 뭐 원활하게 이제 수급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꼬이면은 작년에 또 우리 금융시장에 약간의 충격을 줬었잖아요. 원달러 환율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조금은 한전채가 채권 발행을 하는지 여부도 투자자분들은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또 초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또 이 에너지, 이 유틸리티 하면 또 신재생, 죄송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가만 봐도 야, 이거 진짜 처참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사실 태양광, 풍력 나눠가지고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 싶기는 한데 네. 이제 시간이 또 제한되니까 네. 개괄적으로 보면은 펀드 플로우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둘 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의 주가를 그동안 확장시켰던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ESG 펀드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나 미국 토탈 해가지고 ESG 주식형 펀드가 결성이 되고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주가들을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ESG 주식형 펀드 설정 금액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을 기점으로 이제 설정 금액이 하락을 하고 지금 보시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해외 ESG 추종 ETF도 2023년부터는 좀 꺾였네요. 네,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꺾였냐라고 보니까 블랙락이라던가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ESG 펀드 런칭을 딜레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ESG 펀드 지금 런칭하지 말고 좀 어떻게 보면 간을 보자라는 상황 때문에 지금 AUM 증가 추세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 뭐 공급망 병목 현상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주가 측면에서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력기기, 뭐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딱 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또 약간은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일종의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방어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전력이 방어주가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버하고 계신 그 섹터에서 최선호주 아니면 어떤 스타일 어떻게 이제 제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제시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중전기기 3사 중에서 이 회사를 꼽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지금 풀캡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진앙지가 미국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공장을 보유했냐 여부가 실적을 가릴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대형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돌아섰을 때 마진 개선폭이 더 크고요. 그리고 매출액 100%가 전력기기 산업입니다. 기기를 다루고 있어요. 퓨어한 회사니까 이번 사이클에 더 실적 개선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일렉트릭 얘기하니까 LS 일렉트릭도 네. 초전도초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네. 이 본업 자체가 괜찮지 않을까요? LS 그룹 자체가 전력기기에서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룹인 건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LS 일렉트릭은 전력기기 사업도 하고 자동화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뭐 서버모터라던가 PLC라던가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또 한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조금 더 모멘텀을 소위 말해서 풀리 받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 시작되면 당연히 이 섹터별로 실적을 챙겨볼 거고 그런 서프라이즈 내지는 탄탄한 실적이 나오는 업종을 볼 텐데 유틸리티 내에서는 전력기기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인식 SK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